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16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입니다.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를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여기 댓글을 봤더니 아직도 조금 어렵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죄 자체가 뭐냐면 권리를 허위 신고해서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권리를 그대로 기재케 하는 죄입니다. 이걸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라고 그래요. 권리를 허위 신고해서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한 권리를 그대로 기재케 하는 거. 자,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는요, 권리를 허위 신고하는 거예요. 권리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를 왜 처벌하냐면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느냐를 국가에서 증명하는 서류가 공정증서예요. 근데 그 공정증서에다가 권리자를 잘못 적어버리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집주인을 잘못 적어버리면요, 엉뚱한 사람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부분은 명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와 관련된 게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예요. 그래서 권리를 허위 신고해야지 권리가 아니라 거래 가액. 부동산은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에 팔았느냐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 가액 같은 거는 허위 신고해도 이게 부실기재죄가 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건 될 수 있죠. 여러분,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종중의 대표자, 이거는 권리하고 상관이 있죠. 여러분, 삼성전자 그러면 대표이사가 누군지를 보고 거기 이재용으로 돼 있으면 삼성전자가 이재용 거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종중도 마찬가지. 이 대표자들이 이 법인이나 종중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자가 누구냐는 이건 권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허위 신고하면 이건 부실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실기재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허위 신고하는 거예요. 권리를. 두 번째, 허위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허위로 했을 때 부실기재죄가 되는 거지, 신고가 하지 않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허위로 적히면 이건 부실기재가 아니에요. 부실기재가 되려면 이 범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법원이 촉탁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소송 사기를 저지르면요, 판결문을 받죠. 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한단 말이야. 이거 내 땅이니까 판사가 내 땅이라고 인정해 줬으니까 내 걸로 인정해달라고 등기 신청을 하면 여기 이제 등기가 돼요. 이건 여기는 허위가 적혀 있는 거잖아. 이게 부실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얘가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됐으니까. 근데 이 법원에 촉탁이 한 건 대표적인 게 경매야, 경매. 소송 사기를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경매를 신청하면요, 나는 경매를 하는 거야. 이렇게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았다는 거야. 저 집을 통해서 네가 돈 받아가도 된다라고 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요, 법원은 경매를 하면서 그래, 경매를 하자라고 하면서 경매를 진행하려면 이 집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다른 사람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걸 몰라버리면, 모르고 그런 집을 사버리면 안 되잖아. 사놓고 봤더니 이게 경매가 돼버렸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에다가 이 집은 경매가 진행 중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등기관한테 야, 여기다가 지금 경매 신청이 되어 있다라는 등기를 해놔라라고 등기관한테 촉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소에다가. 누가요? 법원이 경매를 해주면서 내가 이 집을 지금 경매를 진행을 할 건데 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집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요거 경매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아라. 모르고 사면 안 돼? 라고 해서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기 좀 올리라고.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요. 그럼 이 등기는 피고인이 신청한 거예요? 법원이 신청한 거예요? 이건 법원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그래서 이건 부실기재가 될 수가 없어요. 부실기재는 피고인이 등기를 신청해서 그렇게 허위 등기가 됐을 때만 부실기재가 되는 것이지, 피고인은 경매를 신청했다고. 이 등기는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부실기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실기재가 되려면 신고가 있어야 돼. 신고가. 법원에 촉탁이 한 경우는 피고인이 신고한 게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야. 야, 이거 경매됐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이 물건에다가는 경매 진행 중이라는 걸 등기해놔. 이렇게 명령을 하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신고해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기재가 돼도 이거는 부실기재죄가 안 됩니다. 아셔야 되고, 두 번째, 허위를 신고해야 돼. 허위를 신고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진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권리가 있는 줄 알았어. 이건 부실기재 될 수가 없지. 왜?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땅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 땅인 줄 알고 내가 그걸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나한테 달라고 했어. 알고 봤더니 아버지 땅이 아니네. 그럼 이 사람은 아버지 땅인 줄 알고 그런 거니까 허위로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부실기재가 되려면 허위라는 인식이 있고 신고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원에 촉탁이 한 건 부실기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부실기재가 되려면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기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공정증서라는 건 뭐냐면 권리 의무에 관한 공문서야. 공문서. 이걸 공정증서라고 불러요. 공정증서는 공문서예요. 공문서. 그래서 공정증서라고 하는 거야. 이건 공문서입니다. 그럼 공문서는 누가 작성해야 공문서예요? 공무원이 작성해야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합동법률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이 합동법률사무소는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인데 이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걸 작성하게 주느냐? 법에서 이 사람들을 공증인으로 인가를 해줘요. 변호사들이 합동법률사라는 거 변호사가 2명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변호사가 2명 이상이 법률사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다 신청을 해요. 내가 공증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공증인법에서 이 사람들한테 공증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지명을 해준다고. 그걸 인가라고 그래. 인가. 그래, 너 공증인 역할 해. 그럼 이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사문서예요. 변호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변호사가 공증인으로서 뭔가를 작성을 해버리면 그건 공문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그렇게 돼요. 그럼 이건 공문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허위 내용을 적어버리면 이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다만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이 합동법률사의 공증인들은 하는 일이 2가지예요. 공증인들은 자기가 어떤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어. 그럼 공증인이 작성하면 이 합동법률사가 자기들 이름으로 해서 작성하면 공정증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뭘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작성한 걸 가지고 가면 이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게 하나 있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서증서를 인증한다 그래요. 여기 앞에 지금 무슨 증서라고 돼 있어요? 사서증서라고 돼 있잖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하나 작성을 했어. 그럼 작성은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개인이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걸 나중에 이 차용증을 작성한 놈이 자기가 이거 위조됐다고 나중에 주장을 하거나 나는 작성해 준 적 없다고 발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거 네가 작성했다는 걸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 법률사무소 가가지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도장을 꽝 찍어줘요. 그 도장을 꽝 찍어주면 뭐가 확인되냐면 이건 위조된 게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주는 거야. 다른 건 확인해 주는 거 없어. 그냥 이거는 이 사람이 작성한 건 맞아요. 요것만 확인해 줘. 내용은 관심 없고 그냥 위조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주는 거야. 우리 형사법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하는 거랑 확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얘가 작성한 건 맞아요. 내용은 몰라. 근데 얘가 작성한 거 맞아라고 해서 도장을 꽝 찍어준다고.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사문서예요. 사문서. 그럼 여기에 내용이 허위로 적혔어도 이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사서증서를 인정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합동법률사무소가 자기들이 자소를 작성해버리면 공무원의 지휘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건 공문서가 돼요. 그래서 이건 공정서가 되는데 사인들이 작성한 거에다 확인도장 찍어준 거 가지고는 이 내용은 사문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 공정서 원본 부실기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공문서에 된다는 거 하나 일단 기억하시고 또 하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거야 된다고. 제가 권리와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무리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권리와 관련된 게 아니면 부실기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권리와 관련된 서류가 뭐가 있냐? 집주인은 뭘 가지고 결정해요? 집주인은. 그건 등기부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에 누가 소유자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인이야. 회사는 누가 주인이야? 상업등기부를 보면 된단 말이야. 상업등기를 보면 대표이사가 누구고 이사가 누구냐고 다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런 거 갖고 결정한단 말이야. 등기부, 상업등기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아버지야? 누가 친권을 갖고 있어? 이 아들에 대한 친권 누가 갖고 있어? 그거 뭐 갖고 따져요?
그건 가족관계 기록부라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걸 보고 집주인이 누군지,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회사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서류들 맞아. 근데 똑같은 공문서지만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대장, 이거 전에 설명했죠. 토지대장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권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야, 우리 시에 있는 땅이 어디가 토지가 있고 어디가 산이 있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해 놓은 거야. 그래서 시에서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 시에는 어디에는 임야가 있고 어디에는 몇 평에 되는 뭐 논이 있고 이걸 적어놓은 게 대장이 토지대장이야. 이건 현황이에요, 현황.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할 때는 등기부를 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인정해줘요. 근데 이 땅이 몇 평인지를 확인하는 건 이거 보고 확인하는 거야. 이거는 이 땅이 몇 평이다, 이게 토지인지 임야인지는 이거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토지의 현황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해 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누군지는 등기부 갖고 인정하는 거야. 상업 등기부 이런 건. 그래서 이것만 권리무효에 관한 것이고 대장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장은 부실할 수 없다고 그랬죠. 대장은 부실기재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대장들은. 가족관계 등록부와 관련돼서도 주민등록증, 시민증 이런 것도 권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갖고 있다고 권리가 있는 건 없어. 다만 이건 뭐냐면 너 주민으로 등록됐어라는 걸 확인을 해주는 것뿐이야. 너 시민 맞아라는 거 확인해 주는 것이지 무슨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부모 자식 간의 권리, 친권 이런 거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이론부. 옛날로 말하면 호적부죠. 호적부. 이걸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권리 의무에서 기억할 게, 이건 법에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 면허 등 여권. 이거는 법에서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이것들은 우리 법에서 인정해 줄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다 부실의 사실을 적어버리면 부실기재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왜 공정사가 되느냐? 이것도요,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는 뭐가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허가증은 뭐예요? 영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등록증은 변호사 같은 사람, 여러분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 영업을 하려면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등록증이 없으면 변호사 영업을 못 합니다. 여권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의할 거 하나가 뭐 있냐면, 사업자 등록증 아니라고 그랬죠? 사업자 등록증은 왜 권한에 관한 게 아니냐면, 이것도 정말 실무적인 걸 조금 알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 같은 걸 하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점일 때 일단은 영업 허가를 먼저 받아요. 허가가 나오면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영업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또 낸다고, 등록을 또 한다고. 이건 세금 때문에 세무서에다 신고하는 거야. 세무서에다가. 실제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요때 나와요. 요때. 이게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그래서 허가증을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사업자 등록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나 이제 영업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나도 세금 낼게 라고 세무서에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권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권리는 언제 생기냐면 영업을 허가를 받았을 때 생기는 거야. 그래서 허가증이 권리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면허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면허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하는 것이지 면허대장 아니라고. 면허대장은 이 사람한테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면허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내가 누구에게 면허증을 줬다라는 것만 적어놓는 거야. 내가 준 적이 있다라는 걸 적어놓은 거지, 여기에 적혀있다고 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뭐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걸 받아야 권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면허증이 있어야 생기는 거지, 면허대장은 공무원이 그냥 면허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을 적은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등록은 뭐냐면, 여러분 변호사는 자격증이 있죠. 변호사 자격증. 여러분 전에 옛날에 제주도에서 누굽니까? 제주도 지검장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 그럼 그 사람 퇴직하고 나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지검장 하니까 변호사 자격증은 있어요, 없어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니까 변호사 자격증은 당연히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영업을 못 한다고, 변호사 영업을. 그때 시끄러웠잖아. 이 사람 변호사 영업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자격증이 있어도 변호사 업무를 하려면 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 이 등록이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제주도 그 지검장을 등록을 시켜주니 안 시켜주니 많이 많았다고. 그래서 1년인가 2년 동안 등록을 안 시켜줬어. 그래서 1, 2년 동안은 변호사 영업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등록 시켜줬다고. 그래서 영업을 이제 변호사 영업을 하게 된 거야. 요게 있어야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변호사나 의사는 그래. 변호사나 의사는 자격증은 있지만 실제로 변호사나 의사 역할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 협회에다가. 그래서 이때 권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록증이 권리 의무에 관한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등록증이. 그래서 면허 등 여권, 얘들은 이 권리 의무에 관한 소리이기 때문에 공정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면허대장 아니야. 사업자 등록증 아니라고. 이건 권리 의무에 관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해당이 없어요. 그거를 이 공정증서 파트에서 기억하면 돼요. 원본. 이건 우리 유치해서 금지에서도 배웠잖아. 원본하고 뭐가 다르다? 정본하고 다르다. 정본이라는 것은 원본이 있는데 원본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걸 정본이라고 그래요. 원본하고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은 있지만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드는 걸 정본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 원본에다가 부실을 기재해야지 정본에 부실 기재한 건 이 죄가 안 돼요. 우리 죄는 무조건 원본에다 해야 돼. 그래서 정본, 등본, 사본 여기에다가 부실 기재하는 것은 부실 기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자, 그다음 부실의 권리야. 부실의 권리. 원본 부실 기재는. 그럼 부실이라는 게 뭐예요? 부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부실의 권리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진실과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권리 의무에 관한 걸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재가 뭐가 적혀있냐면 이 사람이 권리가 있다고 적었단 말이야.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정말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권리가 없어. 그럼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으면 이게 부실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실기재를 따질 때는 뭘 따져야 되냐면 진짜로 권리가 있는가를 따져야 돼. 법의 이 공정서 원본에 적혀있는 대로 진짜로 권리가 있느냐.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찐자 많이 쓰시 찐 권리 확인하는 거야. 이게 진짜 권리가 있나를 따지는 거야. 공정증서에는 권리가 있다고 적혔는데 진짜 권리가 있나 이걸 따져가지고 진짜 권리가 있으면 그럼 부실기재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권리가 없으면 이건 부실기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진실과 기재를 똑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판례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 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실제로 권리가 있다면 찐 권리가 있다면 얘는 진짜 권리가 있다면 절차상의 하자 뭐 원인 이런 건 잘못 적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 부실기재는 권리만 제대로 적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 권리를 받게 된 원인 같은 걸 잘못 적어도 이런 건 부실기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원인이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 등기. 내가 소유권이 생겼어. 소유권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왜 소유권을 갖게 됐는지에 따라서 매매냐 상속이냐 뭐 다른 이유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결과는 뭐야? 얘가 권리를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권리에 관해서만 진짜 권리가 있으면 이건 부실이 아닌 거예요. 절차상 하자? 마찬가지야. 조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권리가 있는 자가 맞으면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는 게 부실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대로 기재케 한다고 왜 외워야 되냐면 이 공정증서 원본물 부실기재는 사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란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제가 공정증서는 공문서라고 그랬잖아요. 공문서는 누가 작성해야 돼요? 이건 공무원이 작성한 소리야. 그래서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공무원만이 이 정범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이 지금 공정증서 원본에다가 부실의 기재를 하게 한 사람은 누구야? 범인이 일반인이야. 자,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서 그래서 공무원이 허위 작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돼?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만이 될 수 있는 죄라니까? 공무원만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죄예요. 얘는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정보도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야. 간접정범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만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 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법상으로는 처벌을 못해 이 사람을.
공무원을 속였는데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원래는 처벌을 못합니다. 처벌을 못하는데 이게 권리와 관련된 거잖아. 권리와 관련된 거는 이 공문서에 허위로 적혀버리면 문제가 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죄가 이 부실기재죄란 말이에요. 그럼 부실기재죄는 결국 뭐냐면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허위로 작성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죄가 이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간접정범이라는 거야. 간접정범이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공무원이 만약에 허위라는 걸 알아버렸으면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공무원을 처벌해버린다고. 그러면 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범과 신분 배웠던 거 잘 해보세요. 신분이 없는 사람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정범은 될 수 있다고. 근데 공동정범은 될 수 있는데 공무원이 허위라는 걸 몰라버리면 공무원이 죄가 안 되잖아. 그 죄가 안 된 사람을 이용하니까 간접정범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신분이 없으니까 간접정범은 안 돼. 처벌을 못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죄를 하나 만들자.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소범 부실기재는 그대로 적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청한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야. 법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A로 했어도 공무원이 심사해서 B로 적는 건 그건 부실기재가 아니에요. 부실기재죄가 되려면 공무원은 시킨 대로 했을 때. 간접정범이 뭐라고 써요 제가? 전에 우리 공범 설명할 때 간접정범은 엄마가 애한테 젖 먹이는 거야. 그럼 먹기는 애가 먹지만 애는 아무 생각이 없어. 입에다가 우유병 넣어주니까 그냥 우유병 넣어주니까 빨기만 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간접정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는 실제로 먹기는 애기가 먹지만 엄마가 먹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게 간접정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간접정범이 되려면 공무원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이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그대로 기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실무적인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에서 피신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쳐봐. 그럼 내가 말한 대로 적죠. 경찰관이. 근데 내가 말한다고 해서 경찰관이 그 사실 그대로 다 적어주지 않아. 경찰관이 가려서 적어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적어버리면 거짓말을 마든 진실을 마든 뭐 내가 2시간 동안 얘기하면 2시간 동안 다 적어주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조서는요 경찰관이 들어서 필요한 것만 걸러서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러서 적는다고. 그래서 조서 같은 경우는 이 우리 공정소범 부실기재가 안 돼요. 경찰서 가서 거짓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그거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걸러서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공정소범 부실기재가 안 돼. 근데 지금 우리 부실기재죄 처벌하는 것은 신청하면 그대로 적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소유자라고 신청하면 그대로 적어주는 경우, 그 경우가 공정소범 부실기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할 게 조정조서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정조서. 이 조정조서에다가 허위사실을 적는 건 부실기재가 안 돼요. 말 그대로 조정조서가 뭐겠어요? 조정은 법원에다가 조정신청이라는 걸 해요. 자, 내가 원래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그냥 소송인데 조정신청은 뭐냐면 판사님 내가 원래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줘요. 판사님이 잘 설득을 해서 내가 얼마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이게 조정을 신청하는 거야. 그럼 판사가 양 당사자 불러요. 조정위원이 불러가지고 야, 너 왜 1,000만 원 받을 거 있다는데 안 주냐? 그럼 나는 1,000만 원 못 줘요. 그럼 너 500만 원 줄래? 500만 원 줄게요. 그럼 또 얘를 불러서 야, 얘가 500원 주겠단다. 그럼 500으로 만족할래? 그러면 네. 그럼 그게 조정인 거예요. 그거는 조정조서는 조정위원이 설득을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한 내용을 적는 거지 신청한 대로 적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원본 부실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실기재죄가 되려면 그대로 기재했을 때만 죄가 돼요. 그대로 기재했을 때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무원이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한 내용을 적는 거는 부실기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조서는 부실기재가 안 된다는 걸 하나 아시면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틀은 요게 틀이야, 틀. 권리가 아닌 건 안 됩니다. 권리를 허위 신고해야 돼. 법원이 촉탁해야 한 건 부실기재가 될 수 없어요. 허위 신고해서 공정조서, 공문서 해야 돼. 공정조서는 공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합동법률사무소가 도장을 찍어주셔도 사서증서에다 인정하는 것은 이건 부실기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돼. 그래서 권리 의무에 관한 증명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와 상관없는 거 대장들, 뭐 토지대장, 무슨 지적대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면허 등 요건에서 했던 것처럼 면허대장,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은 권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정조서랑 기억하시고 원본만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실한 권리, 이 부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찐 권리를 따지면 돼. 진짜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면 돼요. 진짜 권리가 있으면 뭘 속여서도 부식이자가 안 돼요. 실제로 권리가 있으면. 절차가 좀 잘못돼 있다? 상관없어. 절차상 잘못돼 있다거나 원인이 좀 잘못됐다? 상관없어. 얘가 권리자면. 그러면 부식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기재해야 돼. 그대로 기재해. 그래서 법원이 조정위원이 조정을 해서 자기가 조정한 결과를 적는 거는 부식이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청한 그대로 적을 때만 돼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예. 자, 가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효를 완성한 갑이 이미 상험한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 자백에 한 승소 판결을 받고 이와 같은 확정 판결에 기해서 갑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 명의로 했어요? 갑의 명의로 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갑이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 확인하면 돼? 진짜 갑이 소유자인지 확인하면 돼요. 자, 진짜 갑이 소유자인지를 봤더니 거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절차를 이행 청구소를 제기했지만 매매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된 원인, 즉 얘가 소유권을 갖게 된 원인은 거짓말로 적었어요. 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매매를 했다고 적었단 말이에요.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등기 원인은 잘못 적었는지 모르지만 얘는 소유자가 맞아요. 왜 소유자가 맞느냐? 거기 처음에 뭐라고 되냐면 소유권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땅이 아니어도요. 내 땅이 아니어도 내가 20년 동안 그 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이 내 땅이 돼요. 등기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데 주인이 그걸 안 고치고 그냥 있어버리죠? 그럼 등기 내 이름으로 내 땅이 아닌데도 내가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다가 10년이 지나버리면 내 땅이 돼버려요. 그런 거 취득시효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 20년, 10년이 지나버리면 내 땅이 아닌 것도 내 땅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지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 땅이 돼버린 거야. 이 사람 땅이 됐으니까 거기 결과적으로 뭐 매매를 원인으로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얘가 소유자는 맞잖아. 그래서 이건 부식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찐 권리자야. 맞아. 찐 권리자. 자, 그 다음에 나번에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납입의 외용을 갖추고 주금 납입 증명서를 교부하다 설립 등기나 증자 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이게 여러분 가장납입이죠. 가장납입. 우리 배임죄 횡령죄 배울 때도 가장납입 나오잖아. 가장납입은 뭐냐면 실제로 회사에 돈이 들어온 것이 없는데 회사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등기부에 자본 총액을 적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는 돈이 이만큼 있다. 이걸 적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갖고 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 10만 주야. 총 주식이 10만 주야. 그럼 여러분은 삼성전자 주식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만 주 중에 한 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10만 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삼성전자를. 10만 분의 1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 주식이라는 건 소유의 권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장납입이나 이런 증자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삼성전자가 10만 주인데 20만 주로 늘려버리면 나는 원래 한 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만 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만 주로 늘어버리면 20만 분의 1을 소유하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업등기부의 이 가장납입을 하는 순간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버려요. 이것도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가장납입은 실제로 증자를 한 적도 없는데 증자를 한 것처럼 적은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이거 20만 주로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늘어난 것처럼 적어버렸단 말이야. 사실과 다른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실기재가 되는 거야. 사실과 다르잖아. 권리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가장납입은 불실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갑이 중국인 을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아니라 단지 을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하고 갑의 본적지 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 뭘로 돼 있어요?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그럼 뭐 확인하면 돼? 진짜 혼인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돼. 자, 진짜 혼인했는지 확인했더니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아니라고 돼 있죠. 우리가 혼인을 하려면요, 부부가 될 의사가 있어야 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남이에요? 님이에요? 자, 여기 공정증서에는 우리는 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결혼했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야? 남이야. 그럼 남을 님으로 적은 거야. 부실기재야, 부실기재. 사실은 남인데 님으로 적은 거야. 우리 여러분 이거하고 구분할 게 하나 있죠. 자, 해외 이주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혼했다고요. 이혼 신고한 거. 해외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 신고한 거는 우리 대법원이 뭘로 인정해 줬어요? 그건 남으로 인정해 줬어요. 왜? 이혼 신고하고 혼인 신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혼인 신고는 신고만 하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이혼 신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 안 돼. 이혼하려면 이혼 신청을 법원에다 해서 법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혼을 받아주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혼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인정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혼은 어지간하면 다 이혼 인정해줘요. 근데 혼인은 신고만 하면 바로 돼버리기 때문에 거짓말로 신고하는 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허위 신고는 허위로 인정했지만 이혼 신고는 허위로 인정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니까. 법원이 다 심사했어. 법원이 심사해봤더니 진짜 이혼할 의사가 있어. 그래서 이혼 확인해 준 건데 이걸 허위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외우는 방법은 우리 대법원은 무조건 다 남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남이야. 허위로 혼인신고해도 너는 남이야. 그러니까 님으로 적으면 부실이야. 이혼신고? 남 맞아. 남 맞으니까 남을 남으로 적었으니까 그건 진실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둘 다 남으로 인정했다. 둘 다 남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남인데 님으로 적었으니까 부실기재가 되는 거고 이혼신고는 남인데 남으로 적었으니까 부실기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답번은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됩니다. 자, 라번에 갑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서 의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이에 의해서 동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 신청 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거 왜 부실기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피고인이 경매 등기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이 건물 살 생각하지 마라 라고 등기를 하라고 등기관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매 신청 중인 건물이다라고 경매 신청 등기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법원에 촉탁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실기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실기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거기 보시면은 될 수 있는 게 나번하고 답번 두 개죠. 나번하고 답번. 가번은 거짓말을 적었지만 찐 소유권자 맞아. 소유권자 맞고. 그다음에 라번은 신청이 없어요. 허위 신고가 없어. 그래서 부실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부실기재 되는 것은 나번하고 답번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조금 길게 했는데 아마 요 유튜브 요거 한 것만 해도 부실기재는 체계를 잡을 거예요.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